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내 담배 사업을 전담하는 알트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 담배 사업을 전담하는 필립 모리스를 실적과 주가, 배당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필립 모리스는 알트리아의 해외 사업부가 2008년 1월에 분사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성장을 위해서라고 해도 분할을 잘 하지 않는 미국 기업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미국보다 해외 사업부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미국 내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사가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알트리아 주주들에게 필립 모리스 주식들을 똑같이 분배했던 것을 고려하면 주주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할 당시 두 기업을 투자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미국 내 담배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알트리아를, 미국보다 세계적인 담배 시장의 파이가 더 클 것 같다면 필립 모리스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두 기업의 뿌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로 태어나도 성장 환경에 따라 성격이나 취미가 달라지듯 200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태산도 바뀐다는 약 15년의 시간이 흘렀고 두 기업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실적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알트리아의 최근 3년간의 매출은 흡연자 감소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선을 만들고 있고, 매출은 감소하더라도 EPS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PS는 사실상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고, 배당 성향이 높은 고배당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지급하는 주당 배당금보다 EPS가 작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트리아도 EPS가 배당금보다 작은 시기가 있었지만 막대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괜찮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배당 삭감 없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핵심인 매출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EPS가 증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답변해보면 EPS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이고 막대한 현금 흐름으로 꾸준히 자사주에 대한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면서 매출 감소에 대한 속도보다 주식수가 더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주 환원이 좋은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럼 다음으로 필립 모리스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던 알트리아와 다르게 매출이 꾸준히 늘어가는 점이 눈에 띄며 인건비와 같은 비용 증가를 막지 못해 매출 원가는 토기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알트리아의 당기순이익이 증가 추세를 보이던 것과 다르게 최근 2023년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22년에 구강담배 JYN 제조사인 스웨디시 매치 입찰에 16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비용이 증가했던 것으로 아직도 성장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실적값을 통해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필립 모리스는 여전히 소폭이지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며 성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중이기에 상대적으로 주주 환원보다 투자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알트리아의 매출은 매년 소폭이지만 감소 중이고 지금까지 구축한 막대한 현금 흐름을 통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줄에 대한 투자 실패 이후 버드와이저 맥주 회사인 AB 인베브 지분을 매각하는 등 다각화 전략에서 다시금 담배 사업으로의 역량을 집중하며 투자 대신 주주 환원을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성장과 배당을 중시하는 분에게는 필립 모리스가, 배당에 집중하시는 분들에게는 알트리아가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필립 모리스의 성장이 있다 해도 결국 담배라는 사업적 한계를 넘기기는 힘들기에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도를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장률로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다음의 표에서 배당 수익률을 보면 10월 9일 수요일 기준 알트리아는 8.23%, 필립 모리스는 4.55%로 거의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10년간의 배당 성장률은 2배 그 이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지 미국 사업을 한다는 것과 해외 사업을 한다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과 쇠퇴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과 배당금을 모두 포함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의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2008년 분사 이후 필립 모리스는 105%, 알트리아는 79%의 토탈 리턴 값을 보여줍니다.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알트리아는 넘사벽이지만 매출 성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다소 외면받는 포지션이기에 주가 측면에서 필립 모리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의 적정도를 보기 위해 MDD와 ROE 값을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 알트리아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하락한 상태이고, 과거 최대 하락폭인 마이너스 58.98%까지 추가로 하락한다 해도 바닥까지는 이제 약 24%밖에 남지 않은 반면, 필립 모리스는 현재 고점 대비 6.17% 하락한 상태이므로 최대 하락폭까지 빠진다 가정하면 약 45%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MDD는 주가에 대한 리스크를 위해 참고하는 것일 뿐, 시장의 선호를 받는 성장기에는 적합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ROE와 주가를 연결한 차트가 현재의 주가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 다음에 차트도 가져와 봤습니다. ROE는 초기 자본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알려주는 값으로, 왼쪽은 알트리아, 오른쪽은 필립 모리스입니다. 알트리아는 10월 9일 기준으로 현재 주가보다 ROE가 높지만, 필립 모리스는 주가와 ROE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MDD와 ROE를 고려했을 때 알트리아는 상대적인 저평가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알트리아는 점차 줄어드는 매출을 반전시켜야 하는 미션이 존재하고, 필립 모리스는 세계 담배 시장에서 어디까지 더 성장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듯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번에 알트리아와 필립 모리스를 비교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더 취향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알트리아의 고비단과 소폭이지만 꾸준한 배당 성장의 매력을 놓칠 수 없었고, 주가가 ROE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에선 소량이지만 추가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